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어서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해년. 이 해년은 쉬우면서도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쉬운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수가 방패간이에요. 부수가 방패간. 그러면은 한 해 할 때 해를 나타내는 거지. 이건 영어로 말하면 이어를 나타내는 거지. 절대로 선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방패간이 왜 나왔을까? 해년인데 이거는 한 해 뒤에 할 때 방패간과 뭔 관련이 있을까?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자, 삼국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국시대를 보면은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고구려고 여기 신라 백제가 이렇게 있었을 때 고구려는 땅은 넓지만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 짓기에 논밭을 일구기에는 너무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바위라든지 뭐 이렇게 산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 백제를 보면은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 땅이 다 백제 땅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을 나타내다 보니까 사는 게 훨씬 이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게 백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고구려 사람들이 이제 침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고구려에서 지금 백제를 침략했다면 백제가 그래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안 뺏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 방패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해녀는 그림을 나타내자면 벼가 누렇게 익어갖고 이렇게 수그러져 있는 모습. 해마다 벼농사를 짓는데 벼가 이제 누렇게 익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고구려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거야. 이거를 이제 빼앗기 위해서. 그렇다면 백제 사람들은 이 방패로 이제 지켜야 되죠. 이거를. 왜 우리가 일제 그 강점기 때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그 쌀 이런 걸 많이 약탈해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왜 이렇게 뒷동산이라든지 뒷뜰에다가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벼를 담고 뚜껑 덮고 이렇게 딱 위장해 놓으면은 집집마다 벼가 없는 게 이상하다 보니까 쌀이 없는 게 이상하다 보니까 나중에 새꼬챙이를 막 찍어보고 확인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파보면 항아리가 있고 거기서 쌀 빼가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땅에서 일궈놓은 이 내가 먹을 곡식, 내 가족이 먹을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방패, 이거 막는다 이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부수가 방패간이라는 거. 왜 방패간인지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해년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많이 틀려요. 자, 이거는 쓸 때 이렇게 가로 한번 하고 또 가로 한번 하고 세로 한번 하고 또 가로 하고 제일 나중에 내려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쓰고 방패간이 부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 해년하고 뜻이 같은 경우는 해세. 자, 여기 또 해세 그러면 똑같이 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해마다 할 때, 연세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해마다 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 아유, 해마다 이게 몸이 달라.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얘기할 때 해마다 할 때 그 해를 나타내는 거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 한자에는 뜻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 뜻을 잘 유의해서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해년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디귿. 벼도. 벼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곡식이잖아요. 벼가 한마디로. 그러면은 벼를 만약에 뱄어요. 베갖고 이걸 나다를 갖다가 이제 멍석에다 다 말려갖고 이제 곡식을 이제 빨려면은 지금이야 방앗간 이런 기계가 다 해주니까는 이제 쉽게 다 빠지지만 그 옛날에는 어디다 절구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구. 이거는 절구 구자예요. 절구 구. 절구에다 이렇게 빠면서 껍데기는 껍데기라도 날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면은 이제 그 키라는 데다가 담아서 이렇게 이제 까부르면은 껍데기는 날아가고 쌀은 이게 남아있고 거기서 이제 밥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제 절구에다가 이 벼를 갖다가 벼 나다를 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생긴 거는 원래 뭐냐면 손톱 쪽을 해서 새로 말하면은 발가락. 뭐 이렇게 왜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새가 이렇게 수면 가까이에 있는 물고기를 갖다 확 잡아갖고 두 발로 잡아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두 발을 딱 지지하고 주둥이로다 막 이렇게 쪼아서 먹고 막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말하면 손이에요. 그러니까는 손으로 벼를 갖다가 이제 그 벼 나달이 이제 이 절구에다 넣은 다음에 그거를 절구공이를 손으로 들고 이제 이렇게 빠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곡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탁 분리돼서 흰쌀만 딱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이게 뭐죠? 이게 벼 껍데기, 그 벼를 딱 보면 쌀 껍데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같이 뉘라 그래갖고 밥 하다 보면 밥 먹다 보면 그게 막 입에 씹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씹으면은 쌀알이, 그러니까 익은 밥알이 입에 딱 들어가고 껍데기는 손으로 내뱉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벼라는 거는 여기에서 벼자가 당연히 부수가 되는 거고, 손으로 절구공이를 쪄서 벼를 갖다가, 그러니까 쌀하고 벼 껍데기 이렇게 그러니까는, 쌀을 감싸고 있는 그 껍질을 이제 분리하는 거. 이거를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자성어를 보면은, 이게, 입도, 그 다음에 매. 이거는 팔매자. 이거는 팔매. 이거는 먼저 선. 이건 뭐냐면, 서 있는 벼를 먼저 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나달을 아직 곡식을 베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 먼저 사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대학생이에요. 근데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실력이 있어. 그러면 졸업 전에 벌써 기업체에서 이제 픽업해 간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공정하게 시험 보고 막 이러는데 옛날에도 보면은 왜 조선시대 때 현령가라 그래서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데 아직 이게 출사를 하지 못하면은 이미 출사한 사람이 그 사람을 추천해갖고 이제 자리를 딱 앉혀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면은 뭐 낙하산 이런 종류는 아니고 그쪽 방면에 똑똑한데 아직 과거 시험을 안 봤는데 과거 시험 본 사람 못지않게 똑똑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자리에 앉히듯이 입도선매라는 거는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도 똑똑한 게 너무, 그러니까 특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하면은 뭐 야구든 축구든 그러면은 이제 뭐 만약에 고등부다 그러면 대학팀에서 막 데려가려고 하고 아니면 프로팀에서 막 데려가려고 이런 식으로 눈독을 막 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입도선매라는 거는 벼가 아직 서 있는 상태, 추수를 아직 안 했는데도 벌써 이게 논 자체를 갖다가 뭐 이렇게 다 사서 여기 추수되는 거를 이제 사간다든가 이런 거를 입도선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갈 때 꼭 기억을 해 두시면은 나중에 가지벗기로 쭉쭉 무한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난초란. 여기에서 맨 위에 있는 거는 초두머리는 이게 나오면은 꽃, 풀, 식물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다 나오죠. 난초란에서도 마찬가지 난초, 꽃이니까 당연히 이거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이렇게 생긴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한자를 보면은 이것과 저것이 막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가로막을 란 그래서 우리가 왜 대문 이렇게 보면은 빗장 이게 딱 가로막혀 있잖아요. 가로 쫙 이렇게 질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깥에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빗장을 탁 열고 이렇게 문 열듯이 가로막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가린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가리는다는 뜻이 아니라 가려내는 거 뭐 이런 뜻이 되고 아니면 편지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런 글자들이 나오면 받침이 거의 다 리을이 나와요. 이거는 형성 문자로. 그러면 난초란 할 때 우리가 기억 속에 이제 있어야 될 한자 사자성어 중에 매란 국죽 해갖고 매화 매자 쓰고 우리가 사군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매화 매란 그다음에 국하고 그 다음에 대나무 여기에서 국화국 이거는 매화매 그래서 매란 국죽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는 대나무족, 대죽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사군자, 그래서 매화, 난초, 그 다음에 국화, 대나무. 이거는 옛날에 선비들이 어떤 지조라든지 이제 이런 거, 절개 뭐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군자를 주제로 해서 이제 뭐 화폭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이 네 개를 아주 되게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고상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란 국죽할 때 사군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 상식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다가 화자, 화목할 화자를 쓰면은 이거는 화할화, 화목할 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난초라는 이제 매랑국죽 사군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화란 이런 거는 이제 가차 문자로 네덜란드를 말하는데, 그건 육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세 글자를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난초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벼도를 했고, 그 다음에 벼도, 해년, 이 세 글자를 오늘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세 글자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또 복습하시고 이러시면은 이제 지식이 더 넓혀지겠죠.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